안녕하십니까. 2016 인터넷 수능 오렌지의 영어 독해 연습 2 틀리기 쉬운 유형편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저는 오렌지 영어 장현숙입니다. 자, 오늘 하루는 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촬영을 한 오늘은요, 사실은 굉장히 더운 날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수능이라고 하는 거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더울 때, 사실은 몸이 가장 힘들 때인데, 그때가 여러분이 공부하기도 가장 힘들 수도 있을 바로 그럴 때입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하시고 계신 오늘은 D- 며칠인지가 참 궁금해요. D-50일 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D-100일 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예전에 D-200일 기념으로 해서 제가 학생들과 함께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의 가장 핵심이 뭐였냐면 12월 31일 날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는 그런 이벤트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벤트를 제가 촬영을 했다가 사실은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그냥 다시 다른 곳에서 다른 촬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학생들이 앉아서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12월 31일 날 그 편지를 내가 받을 때 어떨까를 갖다가 쓰는데 어떤 친구가 그렇게 딱 쓰더라고요. 누구누구야 이렇게 써놓고 1년 동안 너 정말 고생 많았고 너 진짜 수고 많았고 너 정말 잘했다. 근데 아직까지 너무 감동이었던 게 남학생이었는데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이벤트 촬영을 하다가 그 친구 따라서 울기 시작했는데 학생들이 편지를 쓰는 내내 다들 울어서 저도 같이 울다가 결국은 촬영한 그 분량을 전혀 못 채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은 12월 31일 날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으세요? 그쵸? 예, 그리고 그때 후회할 것 같다면 오늘은 좀 달립시다. 예, 그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27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 특강이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는 날입니다. 오늘의 특강은 논리적인 구조 파악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첫 번째로는 지문의 논리성에 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참 공부를 많이 했었던 무관한 문장 찾기 그리고 순서 배열 그리고 알맞은 곳에 집어넣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자, 자료실에서 문제들은 한번 다들 풀어보셨죠? 예, 한번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리적 구조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내드린 문제는 바로 뭐였냐면 연결어 빈칸 묻는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영어 선생님들이랑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영어에서는 대부분의 글들이 다 두괄식인데 그게 영어권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우선은 하고 싶은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부분의 글들이 두괄식인데 우리 시험에서 모든 지문이 다 두괄식이면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두괄식이 아니라 주제문이 한 중간에 정도 나오는 그런 좀 약간 어찌 보면 이상한 지문들도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영어에서는 대부분의 지문들이 두괄식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이 지문을 봤을 때 첫 번째 첫 문장은 무조건 2번씩 읽자라는 생각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해 드렸다시피 우리가 읽게 되는 수능 지문에서는요. 그 한 단락 안에서는 주제문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의 주제문이 위치를 할 가장 첫 번째 위치는 첫 문장이란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에 우선 여러분께서 읽고 그 다음에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지문을 논리적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그 지문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애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요소들 중에서 사실 가장 큰 요소가 연결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어 빈칸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논리적인 구조를 파악함에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지금 이 지문도 한번 가보세요.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music seems to be everywhere we go 라고 나와 있어요. 첫 문장입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아, 그러면 이 글 전체의 핵심 내용은 음악이고 그 다음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게 첫 문장이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 문장에 뭐가 있냐면 furthermore 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furthermore가 무슨 말이죠? 게다가 더욱이 최소 두 번째 열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두 번째 열거가 나왔다는 거는 이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열거였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열거는 곧 예시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예시가 나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확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기대를 합니다.
to hear music, 음악을 들을 거를요. 그런데 음악을 어디에서 들어요? 레스토랑트, 식당에서도 듣고요. doctor's office에서도 듣고요. 에어포트에서 듣고요. 아, 모든 곳에 대한 첫 번째 예시가 나왔구나. 게다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두 번째 예시가 여기에서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 CD 플레이어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MP3 플레이어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다른 설비들도 비싸지 않아서 우리가 음악을 쉽게 들을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결국 뭐냐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문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첫 번째, 두 번째 예시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A. 빈칸 A에 연결어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have some way, 어떤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뭐 하는 방법이냐면 음악을 듣는 거죠. 그런데 어디에서조차? 집에서조차. 보셨어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거는 뭐냐면 앞문장의 내용과 뒷문장의 내용 조금만 더 가볼까요? 사실은 A의 앞문장은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구체적인 예시였죠. 그러면 얘네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주는 첫 번째 문장과 그 다음에 빈칸 연결어 A가 들어있는 문장 내용도 유사하게 간다는 걸 아시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결어를 고름에 있어서 최소한 몇 번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최소한 3번, 4번, 5번은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1번, 2번 둘 중에 하나로 가져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고 그러므로 다시 앞문장을 가서 보면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에서조차도 그렇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Now, 이제 우리는 아마도 생각할 수 있겠죠. 아, 이게 바로 positive thing, 참 좋은 거구나, 긍정적인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 정답 내놓은 상태로 B번을 한번 가보세요. 자, B번에는 동그라미 1번에 in addition, 게다가란 표현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라고 해서 대조의 상황이냐 아니면 두 번째, 최소 두 번째 열겁니까? 라는 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번을 한번 가봅시다. 자, 빈칸 B는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앞문장을 봤는데 by this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by this는 보통 앞문장 전체를 받아주니까 this 때문에 그 앞문장을 봤더니 for one thing, 첫째, 또 열고가 나왔는데요. 열고가 나왔다는 소리는 그 중간에 자, but이 있네요. 지문 중간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but 그러나 there are some 있는데 어떤 부정적인 효과가 있답니다. 뭐의 부정적인 효과냐면 음악을 쉽게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For one thing, 첫째, 많은 사람들이요. have become passive listeners to music. 음악을 수동적으로 듣는 사람이 됐대요. 음악을 수동적으로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이해 못할까봐 그 다음에 그냥 얘기를 해줬죠. 여기서 음악을 수동적으로 듣는다는 말은 음악이 그냥 그곳에 있는 어떤 거라는 소리예요. 우리가 굳이 난 음악을 지금부터 들어봐야지, 감상해야지, 그래서 귀 기울여서 듣지 않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B번으로 가봐요. 더욱더 적은 사람들이 play musical instrument for fun. 재미만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를 한답니다. 됐죠? 아, 사람들이요. 첫 번째, 음악을 수동적으로 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악기를 다루는데 그것도 그냥 쉽게 그냥 재미 삼아서. 그러면은 둘째 열거가 된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글이죠. 자, 그러면 이 지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프린트로 지금 갖고 계시죠? 자, 그럼 한번 가보세요. 자, 이 글은 첫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예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furthermore로 두 번째 예시가 나와 있죠. 그리고 as a result.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집에서조차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점이죠. 그러나 내용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for one thing, 첫째, 그리고 둘째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글이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됐죠? 자, 지문의 구조가 한눈에 보이세요. 아, 여기에 furthermore가 있었으니까 앞에가 첫 번째 예시였고 이게 주제문이었을 테고
그 다음에 as a result로 여기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주는구나. 그 다음에 그러나가 나와서 새로운 내용이 더 덧붙여지는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분이 연결어만으로도 지문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연결어가 지문 안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2번부터 푸는 문제는 뭐냐면 본격적인 논리적 구조에 관한 건데 첫 번째 연결어에 관한 것들을 여러분께서는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결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여러분과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 때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를 들자면 연결어 however, 그 다음에 for example, 가장 대표적인 거 한 4개만 써봅시다. 그 다음에 뭐 in addition, 그 다음에 마지막 therefore. 자, 예를 들어 이런 연결어들이 있다고 쳤을 때 방금 전에 여러분이 예시에서 보셨죠? 연결어라고 하는 게 지문의 흐름을 바꿔준다 라는 거 보셨죠?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예를 들자면 게다가 그러므로 중에서 이 다음에는 항상 새로운 정보가 나오더라. 이 다음에는 항상 new information이 나오더라 라는 연결어는 뭐랑 뭐예요? 그렇죠. however 아니면은 in addition이 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however에 대해서는 제가 이 바로 앞강에서 설명을 했었다고요.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however는 우리는 역접으로만 알고 있지만 however는 모두 있다고 했었냐면 전환을 통한 추가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이게 역접이냐 전환을 통한 추가냐 라고 하는 게 뭐 국어에서는 모르겠으나 영어에서는 이걸 구별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가 나왔을 때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게다가 라고 하는 표현도요. 저는 과일을 좋아해요. 오렌지를 좋아하죠. 예시가 나왔다는 거 아시겠어요? 예시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앞에가 전체 집합, 그 다음이 부분 집합이라는 소리거든요. 게다가 귤을 좋아합니다. 게다가를 보는 순간 앞에 있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첫 번째 열거가 된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에서도 역시 전체적인 포괄적인 전체 그룹 안에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바로 두 번째 열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알아두시고 연결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연결어는 누가 뭐라고 해도 뭐예요? however, in addition 이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for example 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집합에서 부분 집합으로 연결어 중에서 어찌 보면은 가장 그 힘이 미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therefore입니다. 지금 제 생각을 연결어에 대한 제 생각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부터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제가 차근차근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문제 유형으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2번과 3번 문제는 뭐냐면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입니다. 자,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우리는 끊기로 했어요. 어떻게 끊기로 했냐면 자, 우선은 주어진 문장과 동그라미 1번까지 이렇게 끊기로 했어요. 그리고 2번, 3번, 4번을 또 끊기로 했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이렇게 끊어서 보자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무관한 문장 찾기에서도 첫 문장이 뭐일 가능성이 가장 높냐면 주제문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저는 첫 문장을 뭐라고 보통 부르냐면 이거를 울타리 문장이라고 불러요. 울타리 문장. 그래서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죠.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안에 양처럼 보이는 5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소리입니다. 그 양의 탈을 쓴 늑대 한 마리 찾기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핵심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그라미 1번까지는 최소한 끊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무슨 문장이 나오고 동그라미 1번에 그러나 앞에서와 다르게 제 주장은 이러이러합니다 라는 경우를 우리는 꽤 많이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 문장과 동그라미 1번까지 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뭘 찾아주셔야 돼요? 주제문을 찾아주셔야 돼요. 주제문. 그래서 예를 들면 무관한 문장 찾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땐 반드시 주제문을 옆에 써주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과 3번과 4번 문장의 핵심은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열거, 그러나와 두 번째 열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다 주제문의 재진술이다. 이렇게 보세요. 다시. 자,
주어진 문장과 동그라미 1번 묻는 문장, 동그라미 1번 문장에서 여러분이 주제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2번, 3번, 4번에서는 무슨 생각만 하자고요? 그러나 두 번째 열거가 나올 때는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다보다 주제문에 대한 재진술이다. 그래서 4번까지 한 다음엔 반드시 정답을 확인하자. 동그라미 5번은 확인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시면 알겠지만 동그라미 5번은 사실 읽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 전에 정답이 나오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진 문장과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문장까지를 제가 이렇게 뽑아놨어요. 자, given이라고 하는 표현 우리 앞에서 배웠죠? 무엇을 받더라 라는 표현도 되지만 무엇을 고려해 볼 때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뭘 고려하냐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보인답니다.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뭐를? 어떤 physical, 신체적인 아니면은 mental, 정신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쵸? 우리는 여태까지 항상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이나 정신적인 부분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글을 사실은 훨씬 더 많이 봐왔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Are there circumstances?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 상황 하에서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일을 하는데 해를 끼치는 그런 상황이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어요. 관심 집중을 슉 시키겠다는 소리고 결국 필자가 이 지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음악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가 하는 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 갑시다.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영역에서는 This i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 그 하나의 영역이 바로 음악이 엄청나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피해를 주는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답니다. 어디에?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에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능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우리 주제문 이제 만들 수 있겠죠. 아, 여기서의 주제문은 뭐냐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하게 운전하는 데 있어서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주제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2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증거는 제한을 한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안전하게 운전하는데 좋은 영향 미친다, 안 좋은 영향 미친다, 안 좋은 영향 미친다. 자, 뭐에 대해서 제한을 하냐면요. 연결되는 거네요.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and 찾으셨어요. 큰 그리고 빠른 음악, 쿵쿵거리는 음악과 그 다음에 reckless driving, 막 하는 운전입니다. 이거의 연결, 이거의 associ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을 합니다. 그러나 아니 어떻게 그 음악의 능력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무자비로 이렇게 운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음악의 능력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thanks to 뭐 덕택이냐면 목소리 인식 시스템 덕택에 드라이버들은 can talk 말을 할 수 있대요. 전화를 받을 수 있대요. 전화를 걸고 말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listen to music,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안전한, 지금 우리 무슨 얘기 하고 있죠? 음악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이거는 운전을 함에 있어서 안전한 방식으로 음악도 들을 수 있다. 라는 얘기가 남아있죠. 관계없는 거 정답 3번 아닐까요? 그럼 동그라미 4번까지만 가면 정답 나오겠죠? 자, 동그라미 4번 갑시다. 자, 하나의 가능성은 바로 뭐냐면 운전하는 사람들이요. adjust to 이렇게 조절한다는 겁니다. 적응하는 겁니다. 어디요? 박자에, 음악의 박자에 몸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들의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자, 2번과 4번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정답 몇 번?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자, 2번, 그 다음에 4번 다 재진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에 대한 재진술이요? 주제문에 대한 재진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5번은 사실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네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걱정이 되신다면 확인용으로 읽어주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한 문항 더 가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가 없는 문장인데 자, 여기까지 해서 주제문
빨리 만들어 보세요. 만드셨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사람은 태어나는데 더 많은 어떤 인스팅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답니다. 이 지구상에는 어떤 다른 동물보다도. 그쵸? 그리고 이러한 본능들 중에 있는데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대요. 첫 번째는 무슨 두려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글은 그러면 이런 사람의 본능적인 두 가지의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구나. 동그라미 1번, 확실히 의사 선생님이 새로 태어난 아기를 찰싹 때리는 거예요. 자, 뭐하게 하려고? Get it? 그 새로 태어난 아기가 to breathe, 숨을 쉬게끔 하기 위해서 찰싹 때릴 때는 It is the sound of the slap. It is. 그 다음에 that 강조 구문이에요. 바로 그 찰싹 때리는 소리래요. 뭐가 아니라 그 맞는 고통이 아니라 뭐 하는 거는 갓난아기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는 소리랍니다. 왜 고통이 아닌데요? 왜 그럴까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더니 핵심 내용은 뭐예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두려움에 관한 거고, 동그라미 1번은 예시가 나왔는데 뭐에 관한 예시가 지금 나왔다는 거 알겠어요? 소리에 관한 예시가 나온 건 맞네요. 자, 동그라미 2번 갑시다. 아기의 고통의 페인 센터즈, 고통의 그 중추, 신경 같은 것들이 아직까지는 발달이 되지 않는데요. 언제? 태어난 지 몇 초밖에 안 됐을 때는 발달이 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나 아이는 완벽하게 들을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이 아가들의 숨통을 딱 트이기 위해서 찰싹 엉덩이를 치나 봐요. 그런데 아기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으앙 울기 시작하면서 숨이 터지나 보죠. 그런데 그게 아파서 우는 게 아니라 핵심은 뭐라는 소리예요? 소리 때문에. 아이한테 있어서의 굉장히 큰 소리 때문에 깜짝 놀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 남자인데요. 30살이 넘은 남자들이 그들의 청력을 잃고 있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2배 더 빨리 누구보다, 여자들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있는데요? 사람의 타고난 두 가지의 두려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정답 3번 아닐까요? 동그라미 4번. 또한 새로운 내용 나오겠네요. 자, 추측해보세요. 또한 그 뒤에는 뭐에 관한 두려움이 나오겠어요?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겠죠. 그럼 한번 가볼게요. 자, it is implied that 이하라고 이렇게 의미가 되어지는데 의사 선생님이요. could hold 잡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위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그 아이를 a foot or two, 우리말로 하면 뭐 30cm, 60cm 정도 이렇게 내리나 보죠.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런데 이것이 would scare it, 아이를 깜짝 겁먹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이가 첫 번째 숨을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본능적으로 타고난 그 두려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이구나.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관계없는 거 몇 번, 관계없는 거 3번. 이런 식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무관한 문장 찾기는 제가 이 두 문항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는데 혹시라도 나는 무관한 문장 찾기가 좀 어려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문제점이 뭐였다는 생각이 드세요. 예를 들면 힘주어 읽기 이런 게 좀 약한 경우일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죠. 무관한 문장 찾기는요.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의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전투력을 최대치로 올려놓은 다음에 덤비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심경 묻는 문제를 풀어요. 룰루룰루루 정답 뚝 이렇게 찍어요. 예를 들면 뭐 사람의 성격 묻는 문제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룰루룰루루 툭 찍을 수 있어요. 왜냐면 굳이 거기서는 우리가 막 한 문장을 힘주어 읽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런 분위기면 대충 정답이 이거겠구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무관한 문장 찾기를 여러분이 룰루룰루루 이렇게 읽었다가는 다 관계 있는데 이거 뭐지? 이렇게 돼요. 그 순간 여러분이 출제자의 늪에 빠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죠. 한번 쭉 읽었는데 답을 못 찾으셨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죠? 문제 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 머리 다 비우신 후에 다시 전투력을 딱 급상승시키신 후에 오셔서 딱 나눠서 정답 정확하게 찍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힘주어 읽는 법에 관한 공부를 저랑 하셨다면 자, 이번에는 4번부터는 순서 배열에 관한 이야기로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을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봅시다. 자, 순서 배열 같은 경우는요. 자, 가볼까요? 역시 주어진 문장이 나와 있어요. 주어진 문장, 그리고 순서 배열 역시 이 주어진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은 사실 참 높아요. 그리고 순서 배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A, 그리고 B, 그리고 C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 그 다음에 D의 첫 문장 이런 식으로 많이 읽으시죠. 예전에 제가 수업을 하다가 순서 배열 천재를 한 명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순서 배열 묻는 문제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만 제가 한 10문제를 띡 던져놓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라고 했는데 어떤 친구가 혼자서 이렇게 룰루라 놀고 있길래 야, 너 왜 문제도 안 풀고 이래 그랬더니 다 풀었다고. 다 맞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풀었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장난 삼아서 그 친구를 시켰어요. 자, 1번 문제는 왜 정답이 3번일까? 한번 해볼까? 그랬는데 그 친구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고 반 애들이 딱 계속 웃었어요. 그런데 순간 알겠더라고요. 아, 이 친구가 왜 그렇게 순서 배열을 빠르게 풀면서도 정답을 맞추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뭐냐면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풀었던 무관한 문장 찾기, 그 다음에 빈칸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룰루룰루 이렇게 독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힘을 빡 줘서 딱 이렇게 독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순서 배열은요, 여러분께서 너무나도 막 한 문장 이렇게 보다가는 못 찾아요. 너무 숲속을 헤매시다가는 전체적인 숲의 모양을 놓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순서 배열은요, 약간 먼 상태에서 퉁퉁퉁 치고자 하는 전체적인 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를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은 열심히 읽으세요. 그 다음에 A, B, C인데 예전에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런 연결어가 있으면 이거부터 읽으세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진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A번의 첫 문장 정확하게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B, C를 보면서 단서를 찾으세요 라는 쪽으로 다시 제가 수정을 했는데요. 자, 우선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단서라고 하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단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가 있냐면 연결어라고 하는 게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시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연결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제가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러나 두 번째 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새로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for example 그리고 마지막이 therefore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자, 지시어라고 하는 개념 뭐예요? 앞에 있는 명사가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대명사나 뭐 더 플러스 명사나 this 명사나 that 명사나 such 명사나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렇게 지문에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 같이 문제 풀면서 많이 했었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주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순서 배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틀을 잡을 때 하나, 둘, 세 가지는 꼭 같이 가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자, 포괄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가더라요.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그러나 두 번째 열거가 있지 않을 때는 주제문에 대한 재진술이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재진술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 중에서 누가 우선순위일까요? 라고 했을 때는 포괄적인 게 더 위에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 따라오더라 라고 하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와 세 번째는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앞에 문제점이 나와 있으면 반드시 그 뒤에는 뭐가 나오죠? 해결책이 나와 있죠. 그리고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그 가는 과정 역시 뭐라고 보면 되냐면 시간 순서 배열이고요. 특별히 스토리 글이 나왔을 때는 100% 시간 순서 배열입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참 좋습니다. 됐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순서 배열을 하면서 막 이런저런 막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왜냐면 순서 배열 묻는 문제는요, 오히려 그냥 가장 기본을 충실하게 따르면 틀이 보여요. 그 틀을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틀을 한번 잡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4번 문제예요. 4번은 첫 문장을 가봤더니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we purchased, 우리가 구입을 했네요. A brand new camper van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Not long after we bought our camper. 우리가 우리의 그 캠퍼 밴을 갖다가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a friend of ours, 우리 친구들 중 한 명이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그녀의 가족이 좀 그걸 빌려갈 수 있을까? 아닐까에 대해서 We were not too interested in loan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이렇게 돈을 빌려주다라고 할 때도 쓰는데 여기서도 나와있죠. 우리의 그 결함 없는 새 차니까 그 차를 빌려주기 싫었단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뭐 했대요? declined, 거절했습니다. 자, 보셨습니까? 뭐가 나왔어요? 주어진 문장에서 스토리 글이 나왔어요. 그러면 스토리 글이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다? 시간 순서 배열로 나오겠구나. 머릿속에 잡으셨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A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A번에 지문을 봤더니 자, that in itself would not have been so bad 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요, 그 자체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답니다. Had it not been for the mice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아, 이거 if에서 if가 생략된 거네요. 원래는 if it had not been for였겠죠. 만약에 쥐만 없었더라도, 어머 세상에 쥐가 있었나 봐요. 그 쥐가 모여들었나 봐요. 음식한테. 그래서 그 쥐가 갉아먹은 거예요. 그 차 안에 있던 것들을 다 갉아먹은 겁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가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친구에게 그 캠퍼를 빌려줬었더라면 내 친구가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요. 뭐를? 그 박스를.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자, 그러면 친구가 빌려달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A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쥐가 있어서 그 쥐가 그 박스에 막 음식이 있는데 거기 모여서 그 색차를 다 갉아먹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B번으로 가봅시다. This happened. 자, 이 일이 발생을 했는데 가을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장을 했는데 바로 그 캠퍼를 우리의 backyard 뒷뜰에 겨울 내내 이렇게 저장을 해놨답니다. In the spring, 봄이 됐고요. My husband and I, 제 남편과 제가 were setting it up. 그걸 준비를 했대요. 뭐 하기 위해서? Prepare for a trip. 여행을 갈 준비를 하면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나 보죠. 그쵸? 그러면은 시간 순서상 G를 발견한 거는 B보다는 훨씬 뒤였겠죠? 그러면은, A보다는 훨씬 뒤였겠죠? 그러니까는 B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시간 순서상, 제가 지금 말이 꼬였죠? 시간 순서상 B가 먼저였겠죠? 그 다음에 A였겠죠? 당연히. 그쵸? 자, 그 다음에 C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뭘 발견하고 놀랐냐면, 세상에 우리가 쿠키 박스를 냅뒀었네요. 어디에? 바로 그 캠퍼에. 겨울 내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순서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B번에 가서 우리가 뭘 했냐면, 이제 우리도 한번 여행을 가볼까? 그래서 처음으로, 겨울 내내 그렇게 따로 이렇게 겨울 내내 뒷뜰에 있었던 캠퍼를 갖다가 정리하는 얘기가 B번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C번에서 뭐가 나와 있냐면, 바로 그 쿠키 박스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게 A로 연결되는구나. 그러면은 B, C,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이 어떻게 돼요? 정답이 3번. 이렇게 되는 글입니다. 자, 스토리 글이었어요. 스토리 글에서의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시간 순서 배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까지를 읽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주어진 문장은 충분히 읽었어요. 그 다음에 A단락까지 읽고 B단락과 C단락에서는 첫 문장 정도만 읽었어도 순서 배열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됐죠?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하면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기준으로 합시다 라고 이렇게 내세운 기준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가볼까요? 자, firm's researchers, 회사의 연구원들이 have learned a great deal, 많은 것을 배운답니다. 뭐 함으로써요? By watching many parents changing their babies예요. 자, 보는 건데 뭘 보냐면 많은 부모들이 그들의 아가들의 기저귀를 갈다라고 할 때 우리가 change their babies라는 표현을 쓰네요. 보니까. 자, during one study, 그런 하나의 연구에서 그 연구원들이 뭘 알게 됐냐면 대부분의 엄마랑 아빠들이 너무 애쓰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애쓰냐면 hold their babies still, 아기들을 가만히 안고 있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자, 뭐 하면서 reaching for the diaper, 기저귀나 아니면은 아기 이렇게 씻어주는 물수건이나 아니면 옷가지들 등등등에 이렇게 손을 뻗고 한 손으로는 아기를 이렇게 가만히 안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굉장히 부모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냥 보면서 아유 어쨌든 힘들겠다 라고 이렇게 끝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문제점이 나왔구나. 그러면 문제점이 나왔으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뭐가 나온다고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결이 되는 게 논리적인 구조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A번부터 갑시다. Again 또다시 The firm 그 회사가 다시 디자인을 했답니다. 뭐를요? 그런데 우유병을요. 난데없이 갑자기 왜 우유병 얘기 나왔어요? 방금 전까지 뭐였어요? 기저귀 갈 때 얘기였는데 그러면은 A번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더 마틀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우유병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고 그래서 뭐냐면 부모가 그래서 그 회사가 그 우유병을 갖다가 다시 디자인을 했다라는 거 보이세요? 뭐 할 수 있게 부모가 그거를 열어서 거기에 들어있는 거를 애기한테 먹일 수 있게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더 마틀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 중간에는 반드시 더 마틀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나왔었다는 걸 알겠네요. 자, B번으로 갑시다. The new packaging 이라고 하는 것은 하게 했는데 부모가 removable wipe with only one hand 단지 한 손으로 예를 들면은 애기 이렇게 씻어준 그런 물수건 같은 것을 이렇게 치울 수 있게 이렇게 해줬답니다. 그럼으로써 뭐냐면 엄마와 아빠가 항상 유지시킬 수 있게 하는 거죠. 뭐를? 그들의 다른 손을 아가한테 문제가 해결됐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던 문제가 어디서 해결됐냐면 B번에서 해결이 됐어요. 자, similarly 이와 유사하게 회사에 연구원들이 또 뭘 보았냐면 as parents had difficulty 부모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았답니다. 뭐 할 때요? The baby wash bottle 이라고 나와 있죠. 저는 아까 bottle이라고 해서 우유병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유병이 아니라 The baby wash bottle이네요. 이거 뭔데요? 아가들 목욕시킬 때 세제 용품 그 뚜껑이요. 그 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열 때 어렵다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쵸? 그러면은 A에 관한 문제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B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the bottle, 우유병이 아니라 애기들, 그쵸? 목욕용품의 바로 그 bottle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C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그 문제가 특별히 더 심해졌대요. For parents, 부모에게 있어서. 그런데 어떤 부모냐면 온더고 계속 바쁜 부모입니다. 바쁜 부모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changing their infants, 아가들의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어디에서요? 집 밖에서요. 그래서 그 회사가 그것에 트래블 팩을 다시 디자인을 했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면 되겠어요? C가 나와서 문제점이 나와 있었고요. 그 문제점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었고 그 새로운 패키지가 부모들에게 조금 더 안전하게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하게 the bottle, 여기서의 the bottle에 관한 얘기가 B번에서 처음 나오죠. 우리는 실제로 A번에서의 the bottle을 보면은 이게 우유병인가? 라고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B번에서 보면서 이게 아가들 그 목욕할 때 그렇게 비누 그 병이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순서별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C, B, A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정답 몇 번? 그래서 정답이 5번 이렇게 되는 거고 순서 배열 중에서 이거는 문제점에서 해결책으로 가고 있죠. 자, 문제점에서 해결책, 문제점에서 해결책 퉁퉁퉁 치고 가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6번을 한번 가볼게요. 자, 6번은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이 6번은 여태까지 평가원 기출 문제 중에서 순서 묻는 문제 중에서 단연코 가장 어려웠던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순서 배열이 어렵대요. 어떨 때 우리는 보통 어렵다는 얘기를 하죠?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를 때. 그러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지문의 특성을 여러분들은 아시죠? 그럴 때는 여러분은 국어에서 그런 지문이 나오면 어떡하죠? 옆에다가 혹시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시나요? 예, 영어에서도 똑같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 지문을 한번 가보세요. 주어진 문장부터 갈게요. 자, when we look at the world and ourselves, 우리가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을 볼 때는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뭐를 통해서 하냐면 어떤 필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답니다. think about, 생각 한번 해보세요. 뭐에 대해서 생각을 하냐면 필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필터라고 하는 것은 메커니즘인데 let some things flow in, 어떤 것들을 흘러 들어가게 하지만 screens other things out, 다른 것들은 차단을 하는 게 보통은 필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주어진 문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보는데 이 세상을 볼 때 뭐를 통해서 하냐면 필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대요. 그리고 주어진 문장에서는 필터 자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A번을 한번 가볼까요? A에 가서 봤더니만 through them,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process, 처리를 하고요. assign, 부여를 합니다. 뭐를요? 어떤 weight, 무게, 중요성이나 의미를 어디에? 모든 사건에. 그래요? 자, 어떤 것들은 흘러 들어가고 다른 것들은 차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A번에서의 through them에서의 them은 결국 필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필터라고 나와 있냐면 not just, 못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뿐만 아니라 뭐까지? 우리가 듣고 믿는 것까지. 아, 그러면 A에서도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필터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의 필터는 어떤 필터냐면 우리가 보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듣는 거 아니면은 우리가 믿는 것. 그쵸?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 이런 거에 관한 필터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B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depending on 무엇에 따라서 what the filter is made up of. 그 필터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그 필터라고 하는 것은 또한 바꿀 수 있대요. 보여지는 것이 무엇이든 아니면 그것을 통과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바꿀 수 있답니다. 그쵸? 자, 그러면 B번에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와 있냐면 필터의 구성이 중요하다. 이거에 대해서 이 구성,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에 대해서 모든 것이 변한다 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시가 나와 있어요. 무슨 예시가 나와 있냐면 선글라스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자, 선글라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비주얼 필터의 좋은 예시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C번 가봅시다. but 그러나 명확하게 I'm not talking here.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뭐에 대해서요? 어떤 물리적 도구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착용할 수 있고 벗을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안경 같은 거요. 기껏 바로 앞에서 필터의 예시로서 선글라스, 안경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에서 안경 같은 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가 나와요? The filters I'm mentioning.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중인 필터라고 하는 것은 internal한, 멘털한, 이모셔널한, 버벌한, 그리고 perceptual한 것들입니다. 그쵸? 저는 지금 여기서 어떤 물리적인 안경 같은 필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저는 지금 필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무슨 필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적인 필터요. 예를 들면 정신적인 필터요. 감정적인 필터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 보세요. 가서 보시면 이 글의 구조가 좀 보이세요? 예, 이 글은 첫 번째 뭐에 관한 얘기로 시작이 돼요? 자, 필터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필터의 구성 요소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변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나누고 있죠? 물리적 필터, 그 다음에 정신적 필터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처음에는 물리적 필터를 얘기하다가 잠깐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서 물리적 필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정신적 필터고요. 이 정신적 필터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낍니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인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가고 있는 글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순서 배열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순서 배열이 우선은 B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C번이었네요. C번. 그쵸? 그 다음에 C가 나와 있고 마지막에 A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B, C, A 이렇게 되니까 B, C, A 정답 몇 번?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됐죠? 예, 그래서 요 순서별의 가장 기본 구성이 뭐였어요? 포괄적인 내용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인데 여러분 좀 어떠셨어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해야겠구나 라는 걸 좀 배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은 이제 어디로 가냐면 주어진 문장을 알맞은 곳에 집어넣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앞서서 저와 함께 무관한 문장 빼기도 했고요. 순서 배열도 했기 때문에 자, 요 문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장을 알맞은 곳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문제를 저와 함께 풀 때는 우리 영독 교재에서도 유독
그러나로 시작하는 문장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 바로 앞 강의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주어진 문장에 그러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 중에서 그러나가 아닌 것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자, 그러면 자, 7번 한번 주어진 문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지 않냐면 그러나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7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양식업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약간 어려운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퉁퉁퉁 이렇게 치고 간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주어진 문장에서는 무슨 말이 나와 있냐면, 자, 이것은 뭐 하는 것에 덧붙이는 거냐면 전반적으로 먹지 않은 그런 음식들의 양을 감소시키는 다른 방법에 덧붙여 이것이 도왔답니다. 뭘 하는 걸 도왔냐면 이 어쿠어컬처가 그것의 행위를 클린업 하는 것을 도왔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뭔가 좋은 방향 쪽에 얘기가 나왔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문제를 풀어가는데, 자, 하나하나 문장들을 여러분이 다 해석을 잘했어도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 쳐도, 자, 첫 문장부터 한번 쭉 가볼까요? 첫 문장에 갔더니 무슨 얘기가 나와 있었냐면, 실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동그라미 1번에서는 그 실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죠. Why then such a rearing? 너무 빽빽하게 키우면서 뭐가 돌기 시작했냐면 전염성 있는 그런 질병들이 돌기 시작했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동그라미 2번. 자, 부정적인 영향력에 관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고요. 동그라미 3번에 게다가 자, 초창기에 이런 실수 때문에 오염물질도 나왔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4번 한번 가보세요. 이런 것들은 참 그렇게 값비싼 교훈들이었대요. 배움에 있어서 굉장히 값비싼 교훈들이었다. 그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새로운 더 엄격한 규제들이 지금은 자리 잡고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문에 있어서 내용을 바꿔주는 것들. 그쵸? 그러나가 나왔죠. 그리고 그러나 뒤에 좋은 내용이 나오는데 문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몇 번밖에 없어요. 그러면 5번밖에 없다는 거죠. 지문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리의 틀은 아주 단순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문제를 한번 더 가봅시다. 8번인데요. 자, 이 문장도 역시 뭐가 없냐면 그러나가 없어요. 대신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so가 들어있죠. 그러므로예요. 실제로 연결어 중에서 그러므로란 연결어가 힘이 가장 약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가보세요. 첫 문장에 가보시면, 자,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미디어가 제공해 줄 수 있다. 우리에게 뭐를요? 다양한 반대되는 견해들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알맞은 그런 것들을 알맞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가 우선은 나와 있고, 자, 여기 보세요. 예시가 나와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예가 나와 있고, 동그라미 1번에 무슨 예가 나와 있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쵸? 자, 그러더니 동그라미 2번에 난데없이 뭐가 나와요? 그들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치밀하게 한 엄격한 조사를 우리 대신에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대중이 뭐 할 수 있게 해야 된대요. 어떤 일에 있어서 다른 측면을 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라는 글이 나와요. 동그라미 2번에서의 대의가 뭘까요? 그렇죠. 동그라미 2번에서의 대의가 바로 주어진 문장 한번 가보시면, 그래서 어떤 누군가가 전쟁에 나가야 합니다. 전쟁에 관한 예시 안에 껴있는 문장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때 뭐는 그 뉴스 미디어는 이게 바로 대의에 해당한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래서 연결어의 힘이 약할 때는 여러분이 뭘로 따지시면 되냐면 지시어로 따지면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논리적 구조에 관한 특강이었습니다. 첫 번째, 무관한 문장 읽기는 촘촘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순서 배열이나 아니면 알맞은 곳 집어넣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여러분이 주요 단서들 위주로 퉁퉁퉁 큰 맥락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은 가장 큰 틀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독해할 때는 마음 편하게 좀 해보세요. 예, 그래서 연습 충분히 하시면은 이 부분이 여러분의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